오늘 내용은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하면 되겠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방정식을 구분하다 보면은 차수에 따라서 1차, 2차 그리고 고차 방정식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방정식들은 우리가 중3 때까지는 못 봤던 고차 방정식을 따로 좀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 3차 이상의 방정식들이 고차 방정식이고 우리가 다루는 방정식은 주로 3차거나 4차거나 5차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5차를 다루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우리한테. 그래서 3차거나 4차거나 하는 그런 방정식들을 주로 다룬다. 얘를 푸는 일반적인 방법은 뭐라고? 조리제법. 얘를 풀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답을 낼 수가 있는데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조리제법. 이게 아닌 경우에는 형태가 딱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형태가 있냐면 보기차 방정식. 보기차는 왜 이름이 복이차라고? 요 복은 중복. 2차가 중복되어 있는 방정식. 그런 말도 있잖아. 그래서 얘는 형태가 보면 딱 눈에 보인다고. 책 펴고 책도 안 펴고 수업 듣고 있네. 책 펼 때가 딱히 없구나 지금. 이거 지금 차례 보고 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딱히 뭐 책 펼 게 없네. 보기차는 눈에 보이게 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지수가 다 어떤 수로만 등장한다. 짝수. 그래서 x의 4제곱 플러스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호수인 지수가 없어. 다 짝수로만 등장해. 물론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얘를 아무 조치 없이 바로 풀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 x의 제곱을 어떤 문자로 치환을 한 후에 이 문자에 관한 식을 바꾸어서 요때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거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t가 1이 나오는데 t는 어떤 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t는 항상 어떤 값을 가져? 실수 범위 내에서 해를 찾는다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음수로 나오는 이 값은 t값도 할 수 없으니까는 x의 제곱이 1이 되는 경우다. 그러므로 x가 1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성립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 그래서 왜 복 2차냐? 얘가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근데 t 자체가 x에 대한 2차 식이거든. 2차 식이 2차가 되어 있다 해서 중복된 2차, 복 2차 방정식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얘가 4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푼다든지 아니면 상반 방정식 이런 거. 상반 방정식.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나? 얘가 뭔지. 보통은 항이 총 5개 등장하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플러스 x분의 5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0 이런 식으로. 얘를 고차 방식으로 분류하면 설명이 맞나? 있었어?
얘가 왜 상반 방정식이냐면 가운데 있는 항을 기준으로 해서 x에 1제곱 되어 있는 거, 분모의 근분자의 건 x 1제곱 되어 있는 거, 얘들끼리 개수가 똑같아.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들끼리 개수가 똑같아. 얘도 개수가 1, 얘도 개수가 1. 얘는 5, 얘는 5. 그렇게 좌우 상반되게끔 대칭이 되어 나온다. 그래서 상반 방정식이라 그러거든. 이런 문제도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오랜만에 보니까 한번 풀어볼까? 문제는 그냥 직접 지금 바로 만든 거라 가지고 뭐 제대로 다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제곱이 있으면 제곱끼리 서로 묶어주면 돼. 그래서 x의 제곱과 x의 제곱분의 1을 서로 묶어주고 그다음에 1제곱 1제곱 되어 있는 것끼리 개수를 묶어가지고 x 플러스 x분의 1 상수항은 그냥 적어주면 되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거든. 근데 우리가 뭘 이용할 거냐면 얘를 이용할 거야. x 더하기 x분의 1. 그래서 이 식도 이 형태로 모양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바꿀 건데요? 곱셈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제곱해버리고 뒤에 뭐 달아주면은 얘랑 똑같아져?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나중에 달아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해주면 플러스 1하고 0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게 똑같은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x 더하기 x분의 1을 어떤 문자로 치환을 하자. 그러면 t의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고 이때 t의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t가 뭐였냐면 요거였거든요. 요거. 이게 정수로 안 나와서 좀 귀찮긴 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다시 t를 얘로 돌려주면은 x 좀 알아보기 쉽게 좀 써줄까? x 플러스 x분의 1이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21이 된다는 그 말이고 하나는 x 플러스 x분의 1이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21이 되었다. 그 말 하는 거잖아. 얘가 이러한 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얘를 가지게끔 되는 식을 만들면 되는데 복잡하네요. 양변에 뭐 2도 곱해야 되고 x도 곱해야 되고 2x를 곱하게 되면 이게 다시 2차 방정식으로 바뀌거든. 정수가 나오게끔 만들었으면 좋은데 뭐 당장 그냥 만든 거라 가지고 한 개만 해보자. 복잡하니까 요 양변에 2를 곱해버려 2x를. 그럼 얘는 2x의 제곱이 되고 얘는 2가 소거되고 x 남는데 얘가 2랑 돼야 되거든. 그래서 플러스 5 마이너스 루트 21 x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소거되고 2가 남을 거야. 이렇게 식이 좀 복잡하게 나왔지만 뭐 이게 정수였다 그러면은 이렇게 식이 나온 걸 가지고 x 값을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풀이 방법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건데 결론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푸는 형태가 상반 방정식에서 표가 나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얘 5대 얘도 5네 좌우 예를 들어서 얘가 2면 얘도 2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개수가 상반되게 똑같이 나오는 그런 방정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나올 건데 이도 저도 아니게 막 나오는 고차 방정식이 있을 거야. 이런 형태도 아니고 저런 형태도 아닌데 고차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푸냐면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세요. 근데 그 고르는 한 문자는 차수가 높은 문자를 택한다, 낮은 문자를 택한다? 차수가 높은 문자를 택하면은 방정식 차수 자체가 높아지는 거야. 근데 방정식 차수가 높아지면 문제는 난이도가 기하급수로 어려워져요. 차수를 낮춰서 푸는 게 좋거든. 그래서 이 고르는 대상이 되는 한 문자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
아무래도 1차식이 풀기 편하고, 그다음에 1차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고차보다 2차가 풀기 편하고, 고차라도 3차가 풀기 편해. 4차, 5차보다는. 그래서 최소한 차수를 최소로 낮춘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풀기가 편한데, 어떤 다른 특징적인 부분이 없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한 문자만 미지수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하는 거야. 그렇게 풀게 되면은 아마 상수항이 인수분해 되면서 전체가 인수분해 돼버리는 그런 형태로 바뀔 겁니다. 그런 형태들이 나오는데, 요 고차 방정식 중에서 유달리 조금 자세하게 다루는 식이 있어. 엄청 간단하지만은 자세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식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런 거, 또는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 이런 식. 얘는 3자식인데 엄청 간단하잖아. 근데 유달리 얘를 좀 많이 활용을 하거든. 자,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나오지? 됐나요? 그럼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를 만족하는 해가 뭐 나와요? 1. 그리고 3차니까 두 가지가 더 나올 건데 여기서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누가 나와요?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는 바람에 이게 어떤 근으로 나온다? 허근으로 나와. 허근. 그래서 얼마분의 얼마 플러스 루트 얼마 i 하나, 얼마분의 얼마 마이너스 루트 얼마 i 하나, 두 개의 허근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각 허근을 하나를 알파, 나머지 하나를 여기서 알파이타가 아니고 하나를 오메가, 하나를 오메가 바라고 두고 문제를 막 내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지. 그런 오차 방식이었어. 그래서 이 오메가가 뭐냐면 요 둘 중에 하나의 값, 나머지 하나의 값을 오메가 바라고 하자. 켤레 그리니까. 그래서 얘들은 요 식이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값이야. 그래서 이 x 대신에 오메가를 넣게 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성립하는 거고, 오메가 바를 넣어도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오메가가 0이 들어가도 성립해. 그래서 오메가부터 할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입니다. 그리고 요 식의 두 근이 오메가 바니까 두 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리고 두 근의 곱 오메가 바는 얼마? 플러스 1. 그런 식으로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정리가 되면서 얘들 이용한 문제 푸는 것들, 이게 쫙 한번 나올 거거든, 내용이. 근데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 친구 x 세제곱 플러스 1은 0, 얘도 하나 나온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만족하는 두 허그들, 하나를 오메가 하나를 오메가 바로 두고 문제가 제시가 될 거야.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유도해내서 얘들의 식의 형태를 변형시키면서 활용할 수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그 다음 수순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미지수가 만약에 두 개 나오잖아. 그러면 이때는 주로 우리가 x, y를 미지수로 사용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두 개 나왔으면 1차 방정식으로 나왔었거든. 근데 이게 2차가 껴있단 말이야. 2차가 껴있어가지고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형태로 변합니다. 근데 2차식이 껴있으면은 어떻게든 x, y에 관한 1차식을 얻어내야 돼. 그래서 이 1차식을 얻어내는 게 관건인데, 주어진 식 자체가 인수분해 돼버리면은 2차가 인수분해 됐다면 1차 곱하기 1차 됐단 말이잖아. 그럼 그 1차식이 나와지는 거고, 그리고 두 식 다 2차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두 식 중에 하나만 2차가 주어지고 하나 1차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1차식이 주어졌으면 1차식 활용하면 되고, 1차식이 안 주어진 경우에 우리가 그 능동적으로 1차식을 구해줘야 되는 요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문제입니다. 1차만 주어진 경우보다. 실제 예시를 통해야지 설명이 좀 될 것 같네.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교육과정 내에서 배웠다가
지금은 교육과정 오히려 빠진 부분이 뭐 있냐면 그 XY 항이 있거나 이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가지고 1차식 곱하기 1차식 해가지고 1차식을 얻어냈으니까 1차식을 통해서 2차를 풀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그런 식이 껴있는 이런 문제가 유형이 있어요. 이게 교육과정으로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옛날부터 다루던 거라 가지고 그것도 특강 부분에 실어놨으니까 공부를 좀 해둬라 미리. 그거는 또 그만의 XY 항을 제거하거나 상수항을 제거하거나 해서 그 문제 유형만에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는 그 풀이 방법을 따라가면 문제가 풀리게끔 되어 있고 어쨌거나 좀 어렵게 나온 고차식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란 게 있고 그 유형을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유형별 풀이법들을 익혀놓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되겠죠? 지금 총정리하는 중이라 뭐 교재를 보고 하나하나 예시를 들 수는 없으니까 큰 개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부등식. 그 다음부터 부등식이 시작되네. 부, 등, 식. 등 이게 같다는 뜻이거든. 같다. 근데 얘가 아니다 뜻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래. 한쪽이 크거나 작거나 하는 그런 식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나오면 이제 기본적인 부등식의 성질들이 다 정리되어 있겠지. 근데 기본적인 부등식의 성질에서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정리했더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걸 해결할 때 우리 어떻게 해결하냐면 양변을 얼마로 나눠요? 마이너스 2로 나눠요. 그러면 남는 것이 x가 남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남아서 이 부등을 써줘야 하는데 이 방향을 바꿔라 라고 말하잖아.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의 방향을 바꿔라. 근데 이거 왜 바꿔야 되는지 이해를 해? 왜 바꿔라, 왜 바꿔야 하는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처음 들었을 때는 들어도 그냥 까먹었을 거야. 자, 얘를 풀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은 얘를 풀기 위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지금은 부등식이니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지. 양변에 같은 값을 더해도 부등의 방향은 바뀌지 않겠지. 그래서 얘를 풀기 위해서 양변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여기다 플러스 2x 하면 소거돼서 없겠지. 그 다음에 마사를 하게 되면 여기는 마사는 남아있겠지. 더하기 빼기 하는 중이라 방향은 안 바뀌고요. 여기다 플러스 2x 하면 플러스 2x 남아있고요. 마사를 하게 되면 4랑 마사가 소거돼서 여기는 우연에는 없겠지. 양면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가지고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면에 양수 2를 나눌 거야. 나누기 양수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럼 얘는 그냥 x가 되겠죠. 결론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2가 주어인 거야? x가 주어인 거야? x. x가 어떤 기준값보다 큰가 작은가를 알고 싶어 했던 거지. 마이너스 2가 어떤 값보다 뭐 작다 이걸 알고 싶어 했던 게 아니거든. 그래서 주어를 먼저 쓰고자 한다는 거지. 문법상. 그래서 얘를 먼저 쓰게 되면 x가 왼쪽에 오고 어떤 기준보다 마이너스 2라는 기준보다 x가 어땠는데 더 크거나 같았다는 거야. 더 크거나 같았다는 거야. 이 과정에서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야. 처음하고. 주어가 왼쪽에 와야 되기 때문에 x가 어떤 기준보다 어떻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때 바뀌는 거지. 근데 이렇게 자꾸 바꾸고 하는 게 길고 복잡하니까 그냥 어차피 바뀔 거잖아 하고 한 번에 바꾸자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이해하고 써야 되는데 그냥 공식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해가지고 쓴다. 이거는 수학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 그래도 하라고 했으면 쓰고 있으면 왜 그런지 알고 써야지. 그래서 부등식에 대한 성질들이 나올 텐데 일반 성질 중에서는
이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의 방이 바뀐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범위 내에서 양쪽의 범위가 어떻게 바뀔 때 뭐 이런 게 좀 나올 거거든. 이런 x가 a와 b 사이의 범위를 가지는데 거기다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면은 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사이 뭐 이렇게 바뀌는 범위들이 있을 거야. 기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있을 경우에 그들 사이에 바뀌는 범위들,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줄까? 2x 4 마이너스 1 y 3. 이때 y 마이너스 x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구해보세요. y 마이너스 x의 범위. 암산으로 쉽지 않을 텐데요. 구해보라고 한번 구해보세요. y 마이너스 x의 범위. 네, 저 위에 X 저 범위가 x 범위, y 범위. uxy를 말하는 거고, 이때 y 마이너스 x의 범위. 그거야 맞다. 요새 얘는 등호 있고 얘는 등호 없고. 얘는 3. 2, 4, 마이너스 1, 3.
잘 안 나오니? 같이 볼까? 이게 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지만 곱하기도 나올 수가 있고 선수 연관되어 나올 수도 있거든. 뭐 사칭 연산으로 이렇게 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왼쪽에는 얘들의 무슨 값 찾는 거고 최소값. 오른쪽에 얘들 조합의 무슨 값? 최대값을 찾는 거잖아. 뭐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판단하고 왼쪽에는 최소값, 왼쪽에는 얘들 조합의 최대값 맞니? 오른쪽 최대값. 그럼 최소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y는 값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지. y가 작으면 얼마까지 작아지는데? 마이너스 1까지. 다음에 빼고 있는 x, 이 x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지. 얘가 빼기 돼 있으니까. 그럼 얘가 x 작거든? 그럼 얘가 최소의 기준이야. 얼마? 마이너스 5. 다음 최대의 기준 찾아보자. 최대 되려면 y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제일 클 때가 3. x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지. 제일 작을 때 2. 그럼 1 되겠죠? 그래서 제일 작은 기준은 마이너스 5고요. 제일 큰 기준은 1인데 이때 이 y가 실제로 마이너스 1까지 될 수가 있다 없다? 같을 수는 없다. 얘 등호 없잖아. 실제로는 요것까지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등호는 없습니다. 요때도 최대값 구할 때도 y가 실제로는 3이 될 수가 없거든. 이 등호 없어가지고 실제로는 1 될 수가 없기 때문에 y는 어쨌든 이보다 작은 값이잖아. 그래서 이 이 기준값보다는 작은 값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두 개의 y 빼기 x의 최소값, 이게 최대값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된다. 이런 정도는 그 나중에 다시 복습하게 되면은 그냥 뭐 가볍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 내용이지. 그런 거고 그 다음이 연립 1차 부등식에서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이 나올 텐데 1차 부등식 푸는 거는 별 어려움이 없겠죠. 그러면 내가 자주 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문제 부등식 ax-b ax-b가 0보다 크다. 부등식 얘를 푸시오. 자, 이것도 풀어보세요. 1차 부등식 파트 A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딱 요겁니다. 부등식 ax-b를 푸시오. a, b는 상수 이렇게 푸시오. a, b는 상수. x는 당연히 변수고요.
지금 정지화면 같지만 정지화면 아닙니다. 문제 푸는 중입니다. 일시 정지 안 하고 그냥 녹화하는 중이라. 문제 푼 친구들은 스킵해서 앞에 넘겨보시면 됩니다. 다 풀었다 하면 손 들어주세요.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왔어 답이? X가 A보다 B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다. X가 A분의 B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작다. 민우는? 왜 그런 식이 나오지? 자 일단 대상은 요식인데 이런 부등식이랍니다. 그러면 AX하고 마이너스 B는 플러스 B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경우의 수 A가 0이 아니라면 이 1차란 말이 없기 때문에 A가 0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0이 아니라면 나누기 0은 안 되지만 0이 아니면 나누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X를 나눌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는 상태가 모르는 상태야? 모르는 상태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얘가 0이 아니면서 양수입니다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돼. A가 양수이다. 그럼 X는 부등 방향 그대로 하고 A분의 B보다 크다라고 결론 지어주면 되는 거지. 두 번째, A가 그럼 음수이면 음수도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나누기 A 할 수 있거든. 그럼 X가 역시나 값은 나누기 A 하니까 A분의 B가 될 건데 음수로 나눴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어디서 마이너스 생길 게 어디 있어? 그냥 나누기 A 한 건데. 맞니? 다음 세 번째. A가 0이면 어떡할 거야? A가 0이면은 0 곱하기 X 되어서 좌변은 X 얼마를 대입하더라도 얘가 0 되거든. 근데 얘가 B보다 크다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럼 B가 만약에 0보다 크다 같다. 그럼 좌변은 0인데 0이 0보다 크다. 0이 어떤 양수보다 크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지. 얘를 만족하는 x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없다. 다음에 네 번째, a가 0인데 b가 이번엔 음수야. 그럼 어떤 꼴이냐면 0 곱하기 x가 어떤 음수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좌변은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무조건 0이고 0은 어떤 음수이기 때문에 0은 음수보다 크다가 성립해 안 해? 성립하잖아. 그래서 이때는 어떤 값을 넣어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실수 해가 무수히 많다. 그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가 되는 거지.
그런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바로 상황 판단이라는 그런 말과 좀 비슷한 말이거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을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걔를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측정해보고자 하는 거야. 단순하게 뭐 외워가지고 또르륵 갔다가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또르륵 갔다가 오른쪽 두 번 왼쪽 한번 외워서 길을 가느냐, 아니면 지도를 알고 내가 원하는 쪽을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찾아가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지 수학에서는.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것 이게 우리 수험생한테는 좀 더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경험치야, 경험치.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수록 경우의 수가 많아질 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를 안 풀어보면은 사고의 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다가 1차를 안 쓰는 거지. 1차를 안 쓰는 거지. 1차를 써버리면은 3번, 4번 경우의 수가 없어지거든. 왜냐면 1차가 되기 위해서는 1차 개수인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조건이 깔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내용들 여기에 1차 부등식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이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또 내일 정리해야 되겠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